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날씨가 좀 더워진 거 말고는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네.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오염수 속보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왔다가 지금 뉴질랜드로 갔죠. 네. 어제 민주당이랑 면담을 했어요.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었죠? 민주당이 원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바다의 방류가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원래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도 좀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증류를 시킨다라던가 아니면 뭐 땅에 묻는다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방류 일정을 좀 연기를 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8월 정도로 아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 네. 그보다 빠를 수도 있는데 이 일정 연기하자 이렇게 제안했고요. 세 번째 제안은 지금 이제 IAEA가 혼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제 보건 환경 기구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IAEA는 핵 관련된 기구니까 이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런 기구들도 좀 같이 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위성곤 위원장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도 IAEA의 분담금 2.5% 내고 있다. 한 140억 원 정도 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요거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훨씬 많이 내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일본이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거든요. 일본이 내는 돈이 442억 원. 한 7.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 그로시 총장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분담금을 일본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일본 측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면담하면서 좀 비판도 좀 강도 높게 나왔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뭐 중간중간에 좀 한숨 내뱉는 모습, 뭐 왕경 벗는 모습 이런 네.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됐나요? 뭐라고 답했나요? 이 제안에 대해서. 네, 아까 제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안을 검토하거나 혹은 일정을 좀 연기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네. 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기구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제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여가지고 이것도 수긍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외교관 출신다운 수사적인 답변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로시 총장이 이런 얘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그 여론을 좀 살피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네네. 보듬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IAEA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 검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또 후쿠시마에 IAEA 지역사무소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방한 목적이 여론이고 설득이라면 좀 의아한 대목은 단 한 차례도 공식 기자회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공개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여러 언론사의 네.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오늘 시선 집중해서 이재정 의원이 한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같은데 기자회견은 왜 안 했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혹시 안 물어봤어요? 그거? 야당을 만나서도 사실은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에 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의 그런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네, 저는 기자회견? 비공개 회담에서도 와준 건 감사하지만 정말 정작 답변을 내놓고 간 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딱 벌어지는 답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 정리하면?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죠. 사실은 회피했죠. 일본에서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네, 기자회견을 네 번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민주당하고 간담회 한 게 공개 비공개 내용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이게 조금 기자회견 성격이 살짝 있지만 네. 그러나 기자들한테 질문 받는 자리는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언론사 인터뷰를 좀 응했거든요. 네, 네. 근데 다만 그 매체가 뭐 물론 완전히 보수 매체들만 일방적으로 응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일보랑 JTBC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은 좀 애매한데 어찌됐던 간에 이 그로시 총장이 원하는 매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응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그 야권에서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호텔에서 인터뷰를 응했는데 5개 언론사면은 각각 시간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시간에 그냥 다 모아놓고 그냥
하면 어땠을까 그런 사실 면이 굉장히 좀 그 여당 내에서도 좀 정무적으로 많이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모이게 되거나 혹은 이제 공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거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여권 내의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소가 공개될 경우에는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좀 나설 수가 있다. 그러면 네. 그림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실은 좀 아쉬운 면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네.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이재정 의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공개 면담에서도 질문을 한꺼번에 해라 답변 한꺼번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서 네.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이렇게 좀 연계는 안 됐던 면에서 좀 아쉬움을 표출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제목도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북핵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이런 제목을 기사 제목을 뽑았고 내용도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식 논선 중인 그 우원식 의원이 세게 좀 발언했어요. 네. 이 우현식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일단은 이번에 이 IAEA 조사에 대해서 셀프 검증이고 일본 맞춤형 조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로시 총장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전하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던지 아니면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도록 그렇게 권고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수영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사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우회적으로 지적 내지는 좀 비꼬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오염수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로시 총장이 이제 한국에 그 어제까지 2박 3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쓰는 그 표현, 그러니까 오염수에 대한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도 처리수냐 아니면 오염수냐 오염수냐.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그냥 오염수로 쓴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리가 됐지만 그간에 논란이 좀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로시 총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야말로 이제 WATER, water 이렇게 워터. 물 그냥 물로 표현을 그냥 합니다. 물로 오염수가 아니라 그냥 물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수산물 오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가 됐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오염수 방류도 한국에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걱정인 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또 수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게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이 네. 얘기 잠깐 또 다뤄볼게요. 4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이게 양평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근데 지지율 추이를 제가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도 그 조사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7월 6일에 지지율이 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쭉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또 선언한 날이거든요. 백지화 선언. 네, 그래서 이제 여권 내에서는 좀 해석이 엇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백지화를 선언해서 회복이 된 거냐? 그럼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쭉 떨어지다가 백지화란 대응이 나와서 올라간 거냐? 이제 이렇게들 보고는 있는데 네. 다만 전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떨어졌거든요. 지지율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악재로 꼽히는데 지금 이제 전선이 크게 두 갈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 이 백지화 내지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요. 왜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그간에 계속 언급이 돼 있었는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는 또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된 내용인데 반영이 안 됐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떨어진 거는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좀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잠시 후 여의도 인사이드에서 장윤선 기자와 얘기주를 풀어보기로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지금 잠깐 다른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7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거 갤럽 조사죠? 네, 그게 한국 갤럽 조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38%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올해 들어서 윤 대통령 지지율 중에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권의 여러 사람들 또 이제 그 당이나 뭐 정부 쪽에 여론조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쭉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일단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 아. 별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평가에 영향이 별로 없다. 네, 그걸 어떤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이제 대통령의 전체 지지율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부정 평가가 있으면은 왜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순위가 또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표시를 한 내용에 대해서요. 어떤 부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 맞습니다. 항목별로. 네. 그래서 이제 6월 16일, 6월 23일, 6월 30일 이때까지는 이 부정 평가의 1위가 다 외교고요. 외교. 2위가 후쿠시마 오염수인데 퍼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9%, 9%, 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부정평가긴 한데 2순위였고 물론 그 부정평가가 계속 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7월 6일 그러니까 금요일 때 조사를 보면은 부정평가 1위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네. 17%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여론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부정평가에서 강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집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 문제가 큰 이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네. 뭐 예를 들어 수능 문제 뭐 쉽게 내라든가 아니면 킬러 문항 없애라라든가 아니면 뭐 노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숫자상으로 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킬러 문항 없앤다 이런 거는 고3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3을 그 아이를 둔 학부모라든가 이런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국민적인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노조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대 노총의 숫자가 많긴 하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노조 개혁하는 걸 찬성할 거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데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요. 이게 예전에 그 광우병 때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권의 사람들은요. 이 왜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광우병 때에 이제 뭔가가 연상된다. 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 민주당이 이거는 이제 여당의 시각입니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처음에 많이 퍼뜨려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광우병 때 MB 정부가 바로 그로기 상태가 되면서 이제 자기들은 힘을 쓸 여력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반반 싸움처럼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기조들이 여권의 기조들을 살펴보시면은 되게 거칠게 나와요. 어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내지는 의혹이 있을 때는 이걸 되게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원희룡 장관의 대응도 사실은 백지화라는 것도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만 그에 앞서서 백지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가짜 뉴스 뭐 선동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권의 전반적인 대응들이 이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런 같고 분위기에서 나온 반응들이고 대응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사실은 다른 수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국회 내에서 뭐 법을 통과시킨다라던가 아니면 네.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회에서 뭐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옛날 표현으로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주고받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뭘 하고 받고 이런 식의 네. 뭔가 타협과 뭔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맞습니다. 각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은 뭐 아예 그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보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좀 외부로 나가서 특히 이제 일본도 가고 의원들 일부들이요. 그래서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한쪽에선 여론전을 펼치고 한쪽에선 가짜 뉴스다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그림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고민이 깊겠네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사실은 지금 부정평가에서 아까는 이제 후쿠시마 전엔 외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회의차 순방길을 오르잖아요. 네.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 만날 예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물론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에 이제 여당이나 대통령실, 정부가 내놨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흐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IAEA의 이제 최종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 나오고 대신에 이제 우리 정부가 제안을 좀 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향후에 검증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하겠다, 계속 내용을 좀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도 일본으로 떠났어요. 일본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만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야당 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여론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제가 들은 표현 중에 하나는 그 야당의 이제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정작 이 내부에서 그 보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찾아간 거고요. 좀 강한 표현을 쓰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롯봉기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중심 지역에 가가지고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여론 좀 펼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강하게 우리 내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 잠깐 보면 AP통신과 인터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해 평화가 가장 확실하게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보니까 순방 일정 전에는 국내 언론이 아니라 외신 네. 인터뷰하는 게 약간 하나의 법칙처럼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루틴처럼 뭐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기 전에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논란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쭉 있어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청와대 사람한테 물어봤었는데 사실 인터뷰는 하기는 다 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보통 가기 전에 이제 해당 국가 내지는 이제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그런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는 거는 보통 있었던 일인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좀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됐느냐 보니까 결국은 강한 발언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보도가 논란이 되고 또 보도도 많이 되고 한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발언이 역시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는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전에 어떤 논란될 정도의 그런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서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보도도 언론사들도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좀 간단하게 처리하는 보도들도 이번에 이제 AP통신 보도 같은 것도 역시 좀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외신 기자들도 보면은 녹취록도 나중에 올리고 네. 그 발언이다 아니다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원래 발언이 뭐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지난번에 식으로 그랬었죠. 서로 예. 그런 식의 뭔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인터뷰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방 전에 뭔가 알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뭔가 좀 논란만 키우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여권 내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의 표현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교 쪽에서 쓰는 표현들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외교적 수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대부분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김태호 차장이 좀 주도해가지고 어떤 그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연설문 내용을 많이 관여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좀 훨씬 더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외교가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좀 룸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도 좀 외교적인 수사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윤 대통령 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이제 외교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매번 인터뷰들이 논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용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